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먼저요,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방송한 노인 요양시설 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시 방송에서 언급됐던 요양원 측에서 방송 당일 자신들의 요양원 내용이 방송되면 안 된다는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빅벙커의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해당 요양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무사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 방송에서 전임 원장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또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월 안에 해당 요양원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 또한 빅벙커가 계속 지켜보고 꼭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처벌이 좀 이게 약한 거 아니냐, 저희끼리도 분통을 터뜨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한 단계 또 나아간 부분이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마땅한 처분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이 마땅함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이 새로움에 계속 응원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사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화이트 칼라 범죄가 굉장히 우리나라 처벌이 약하거든요. 네. 빵 하나 훔친 거나 100억을 사기친 거나 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보면 좀 엄한 처벌이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공문에 보면 3번에 보면 형사 고발되면 지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자체는 왜 안 했느냐를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늘 저희가 추적할 예산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빅벙커 오늘의 예산 공개해 주십시오.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요 639억 2,500만 원입니다.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부산시가 이제 쓴 예산이 아니라 아직 쓰지 않은 미래에 쓰게 될 예산입니다. 짐작이 혹시 되십니까? 오늘의 예산 639억 2,500만 원이 대체 어디에 쓰일 예산인지 먼저 두 분의 힌트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카메라가 너무 왔습니다, 이게. 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먹지요. 코로 받지요 아닙니까? 아니요, 코로 먹지요. 먹지요입니까? 네. 소 잃고 외양간 사는 꼴. 좀 그렇게 저는 소 잃고 외양간 사는 꼴. 종합적으로 보면 되게 적합한 얘기인데요. 자, 시청자분들 예상이 혹시 되십니까?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부산 안에서 이렇게 뭐 큰 동물들, 코끼리나 기린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잘 없으니까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네, 맞아. 생각보다 이리저리 막 저렇게 됐었지. 자, 이게 철근 몇 개 세워놨죠? 이 공사를 하려고 전체 인건비가 73억 든다는데 이미 60억 이상이 지출된 거죠. 공사는 10%도 안 됐는데 인건비는 이미 70몇 억에 60억이 이미 지출됐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다음 저희는 유령 건물 지어놓고 정부 예산과 중앙시 예산을 담보로 해서 일종 유령 기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사주겠다고 약속해 준 거잖아요. 바람 잘 날 없는 동물원 더 파크. 이번엔 집안 치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복잡하다 진짜. 그 삼정기업이요, 도급 순위가 전체 328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데이터의 삼정기업 기업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는 잘 들으세요. 부실 채권, 장기 재고 등 자산이 부실화 가능성 및 부실 자산 유동성 평가가 필요하다. 연극장 자금 부족으로 자산 매각 등 내부 자금 및 외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분식 회계 가능성이 있다. 삼성기업이 시가 지정하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그건 알고 시가 좀 매수를 해달라.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우리 시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해갖고 있는 거고 지금은 전혀 어떤 부담을 진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 청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500억에 대해서 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원래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쪽에다가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일단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동물원 사업이 저도 일본도 가보고 뭐 미국도 가고 이 동물원에 가보면은 이게 교육 사업이고 거의 수수료는 한 30% 40% 수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공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에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사달이 났다 보고 되는 겁니다. 우리 20년 4월달쯤이면 우리 시가 사게 될 텐데. 2019년부터는 우리 인수에 따른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론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감정되는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들은 평가가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런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신탁관리회사가 있고 하니까 신탁관리회사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는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 삼정 더 파크 얘기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희가 한 2년 전에요 특집으로 처음으로 인사드릴 때 다뤘어요. 두 분 기억나시죠? 그 네. 야외에서 막 네, 중간에 비바람 막 막.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비도 왔어요 몇 네. 번이나 철수했다가 고생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네. 부산시가 그거를 대변하고 있는 듯한 말 보고 좀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 업체 장사를 한 거예요? 예. 장사를 한 거죠. 거의 이제 막장 드라마잖아요. 확인을 못한 건지 못하고 싶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대목. 자, 왜 이 다시 동물원 예산을 다루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 의원님. 네. 2014년도에 개장을 해서 그 3년도에 2017년도네요. 그때 부산시가 이 동물원을 샀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산시의 형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3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 3년 연장을 한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2020년 4월 24일 날 이제 끝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조차도 이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앞이 깜깜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시가 그때 말한 그 동물원 매수 시점, 그죠? 네. 저희들이 그때 방송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올해 4월로 다가온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시고 있는 시점으로 얘기하자면 2개월이 채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네. 다시 한번 꼼꼼히 어떤 따져보자는 의미로 오늘 동물원 예산을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자, 가장 먼저 부산시가 왜 동물원을 사게 됐느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 수장님이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두고 전무후무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예산 분야를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예. 매수 의무 부담이라는 건 처음 봅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사업자가 내가 못하겠으니까 좀 사줘 그러면 사준다는 얘기인데요. 그 약속을 미리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보통은 이런 경우에 500억 원에. 기부 체납이란 말은 많이 써도 네. 매수 부담은 제가 처음 봤고요. 기부 체납을 받더라도 요즘 트렌드는 시설로 받지 마라. 돈으로 받아라. 이제 왜냐하면 시설은 또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데 이 재정 공시 이렇게 떡하니 매입 확약 그래가지고 500억을 딱 정해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 같아요. 좀 희한하다. 네. 그것도 회사 이름까지 정해가지고. 예. 솔직히 내가 사는 도시에 동물원이 그럴싸하게 있으면 좋죠. 부산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세금으로 그것도 500억 원으로 금액을 정해서 우리가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게 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네. 다시 설명을 들어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부산시가 당시에 민간 사업자에게 그렇다면 왜 이해가 안 가는 이 약속을 해주게 된 겁니까, 이 의원님?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동물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과 당시 요구가 있는 그런 정서는 그럼요. 있었겠죠. 예, 정서와 이제 맞물린 거죠. 더파크라는 회사가 우리 동물원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섰는데요. 그 사이에 공사를 하는 그 시공사가 사실은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하다가 거죠. 멈추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부산시가 지역 건설사 중에 하나인 동물원 공사를 할 만한 곳을 찾던 중에 삼정기업이라는 곳이 이 공사를 맡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2019년 9월에 부산시와 더파크 삼정기업 3자 간에 협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협약서에서는 동물이 다 지어지고 동물원이? 3년 이내에 3자 매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부산시가 이제 받겠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안 팔리면 우리가 사줄게. 그렇죠. 그죠? 3자 매각이 안 될 때는요. 예, 거기에 이제 동물원 감정 평가를 해서요. 500억이 넘어가면 500억으로. 네. 500억 미만이면은 한정된 그 평가액으로 하겠다. 예,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3년 연장하고 그 또 한 번에 이제 그 시점이 바로 이번 4월에 이제 도래했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예. 이 협약이 결국 빚보증의 일종인데요. 네. 그 아무도 동물원을 이제 사려고 하지 않으면 부산시가 책임지고 사주겠다. 일종의 500억을 보장해 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장사가 잘 되는 걸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사가 안 됐을 경우 사준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그럼 안 되는 거를 또 다른 기업이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닌 거죠. 예. 이게 마치 우리가 또 하나의 뭐 또 다른 형태의 민자 사업 같은 걸 보는 네, 건데요. 네. 참고로 요번에 그 해치지 않아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네. 그게 배경이 여기입니다. 묘하게 이게 영화의 내용과 이게 좀 겹치는데요. 그 영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물원을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사양 산업처럼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해치지 않아가 묘하게 좀 연결이 되고요. 예. 예산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세금을 해치지 않아야 지금 되는데. 예산을 해치는 지경이 네. 와 예,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500억이에요. 아무튼요, 예, 부산시가 동물원을 500억 원에 사겠다라고 정말 전무후무한 약속을 했고 그 시점이 올해 4월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자, 세금 500억 원에 사야 하는 그 동물원 현재 상황은 어떤지 빅벙커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보시죠. 2020원 받았어요. 꿈과 희망이 가득 뭔가 스릴도 가득 상상만 해도 두근두근 가족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근데 그냥 다 이렇게 시무룩하다 안 좋은 일 있어? 그렇죠. 희마리가 없고. 모두가 꿈꾸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아이들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바로 이곳에서 개 아니야? 동물원의 개들이. 물릴 수 있겠다, 그렇지. 코요테는 주둥이도 뾰족하니까. 딱 해치지 않아고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동물원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이 소실 철학이 부재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하다 보니까 경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봤습니다. 예전보다 동물 수 자체는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썩 좋아 보이질 않아요. 동물원으로서 썩 좋아 보이질 않는 상태 같긴 한데. 저는 동물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유,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표정들이 안 좋게. 예, 지난번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원숭이들이 있는데 나무에 전기줄이 칭칭 감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같이 갔는데 궁금해갖고 제가 물어볼게요. 아빠, 저 전기줄 뭐야? 글쎄 다 타잔이 놓고 간 거 아닐까? 동물들이, 왜 있었을까요, 그게? 동물들이 이제 탈출을 하지 못하게 해서 왜냐하면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가요. 너무 잘 나가니까. 잘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제 쉴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평상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 평상은 우리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의자입니다. 정장류는 나무 위에서 자야 된답니다. 사람만이 아래서 자는 거거든요. 근데 잘 곳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게. 사람으로 착각해서 평상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동물들은 탈출하지 않게 전기줄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를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늑대나 코요테 같은 그런 동물들의 경우에 그 철망을 보면 굉장히 철망이 그 사이가 넓습니다. 듬성듬성하죠. 예, 그 주둥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서 손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냥 아무 순식간에 손을 넣는다든가. 물릴 수 예, 있죠.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엉성하게 돼 있고요. 그 동물 상태와는 거리가 먼 마치 동물 임대 아파트에 동물들이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그 동물 수가 많은 게 동물원으로서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또 평가도 용역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코끼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 행동을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이 코끼리가요. 사람들이 오면은 갑작스럽게 그 돌을 코에다 물었다가 돌을 던져요. 그 관람객들한테. 그래서 주의 그 표시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불시에 돌이나 흙을 던질 수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시고 좀 멀리서 보세요. 있습니다. 그게 사실로. 그런 전문가의 또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일정한 면적이 확보가 안 되면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공원의 동물원 지금 30분의 1이잖아요,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좁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하면 제가 수명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겁니다. 최근 전 세계 추세가 그래서 그 가둬놓는 걸 좀 최대한 지양하고 사파리처럼이나 최소한 사람과 접하는 그 동물원의 컨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캥거루도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란 게 캥거루는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통통. 제가 뛰어볼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뛸 수 들었습니다. 있는 공간 자체가 없구나. 예, 제가 정말 신나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뛰어봤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을 보면 9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토끼, 양, 개, 이런 닭 이런 게 30%라고 닭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비용 절감과 공간 부족 때문에 이게 작은 것들을 이렇게 좀 한 것 같고요. 개하고 닭은 좀 그렇지 않나요? 동물원에 가서 보기에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추세나 최근의 패러다임을 보면은 그 동물원 자체가 사양산업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형태의 동물원은 그죠? 그래서 국가동물원이 지금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죠? 어느 나라든지 국가동물원 없습니다. 근데 기왕지사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동물 살을 넓히거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목이. 그런데 그 다른 동물을 비해서 또 이미 또 현저히 낮다면서요. 동물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동물의 신축, 환경 개선, 조경 이런 것에 거의 절반 정도 쓰거든요. 전주 같은 데 절반이고 광주도 30% 쓰는데 여기 7%를 씁니다. 아, 되게 적네요. 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 하고 지금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자 17%, 기타 지출 37%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동물원이 아니라 무슨 민자 사업하는 것처럼 다른 데 돈을 빌려 쓰고 지출 이상한 곳에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딱 어떤 생각했냐면요. 동물원이 동물 때문에 돈을 벌고 있잖아요.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동물들 등골 빼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좀 너무하네요, 이거는. 아니 근데 좀 진짜 와닿는 얘기 뭐냐면요. 지금 전주동물원보다 입장료가 전주 1,200원이었어요, 아까. 아, 그래요? 여기 15,000원이었고. 예, 약 10배 이상. 14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동물복지비에 쓰는 돈은 이거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예. 비율도 적지만 단순히 액수도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과 기타 지출이 진짜 많이 쓰이는데요? 거의 절반이죠.
절반이 약간 넘어요. 예, 넘네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부산시가 정말 필요한 공공재로서 동물원에 출발을 했다면은 계속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동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적을 해서 이 지금 비율이 올랐어야죠. 즉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참 이게 저는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세 번 하면 시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기한이었어요. 이제 시장 임기에 3번 한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책임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재임 시절에 동물원을 우리 부산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공적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째는요. 덥석. 그렇죠. 첫째는 좋은 의미로 말하면 그런 의미로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했던 사실 삼성기업은 굉장히 많이 인식이 많이 뛰었어요. 하기 전보다 한 이후에 굉장히 그 기업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좋아졌다죠. 좋아졌다는 거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그쪽의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자세히 직접적으로 단어를 사용을 못하네요. 왠지 조심하게 되네요. 매우 바보스럽게 착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업체를 배려했거나 그 이면은 알 수 없으나 이면은 알 수 없으나가 중요하죠. 근데 바보같이 착하더라도 너무 책임성이 없는 착함이죠. 그렇죠.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그게 그냥 바보같이 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왜가 남잖아요. 왜. 왜가 아마 저는 좀 약간 이거는 이게 좀 많이 더 깊이 공공적인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무슨 뭐 수사기관 아니기 때문에요. 동물원 사업은 2007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14년에 개장을 했으니까 동물원 완성되는 데만 해도 7년 걸렸습니다. 근데 막상 개장하고 나니까 입장료가 너무 비싸지 동물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도 많지. 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관람객이 너무나 적은 데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었어요. 사실은 이 동물원을 조성을 하면서요. 부산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나무를 잘라서 그 당시 시민환경단체로부터 많이 고발을 당했던 사실인데요. 불법 산림 훼손으로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 시설물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다. 그걸 확정해갖고 2015년도에는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 또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부산시가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 뭐 너무 착해서 모르고도 뭐 순수하게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적발이 된 뒤에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또한 부산시가 이제 빚보증까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빚보증까지 하면서 동물원 사업에 매달렸던 건 지금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산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관리 감독은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특히 더 이것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불법 산림훼손이나 불법 건축물들도 시가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밝혀진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부산시는 너무나 이 행정에 있어서 책임감이 없었고 책임감이 없는 걸 넘어서서 이제 무능함까지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책임감 없고 무능함이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사님 어떻게 보세요? 보니까 면적이 서울 공원의 3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저는 만약 꼭 필요한 곳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공기업으로 차라리 하는 게 비용이 훨씬 덜 들었을 거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땅값이 50억도 안 되니까. 그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전체 사업 부지 중에서 14%가 공유지거든요. 한 1만 제곱미터니까 3,000평 되는데 원래라면은 공유지에다가 지자체 외에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거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기부 체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기부 체납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부 체납을 안 하면 준공 승인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부산시가 기부 체납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 허가를 내준 거죠. 이거 자체가 잘못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반하면 그 행정재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9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공유지는 지자체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물원 측은 지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우려면 세워서 기부 체납을 할게요라고 해야 되고 그 기부 체납이 돼야만이 준공 승인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기부 체납을 안 한 상태에 승인을 해주어 버린 것이고 그죠? 이거는 그래서 그것을 위반한 것이고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벌금에 처했나요?
안처했죠. 예, 안처했죠. 안처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네.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어가지고 지자체한테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동물원이라는 그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동심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써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부채납 또는 이게 매입의 두 가지입니다. 기부채납을 하든지 매입을 해라. 어쨌든 두 가지 약속을 지킨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지킨다는 약속만을 믿고 허가를 해줬다라는 거, 예, 내줬다는 거죠. 굉장히 순수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순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바보스럽게 순수한. 자, 불법 시설물 설치, 또 기부 체납 등등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 부산시 안일한 행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뭐 설명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빅벙커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공유재산에 지금 기부 체납이 안 돼서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네. 이게 불법입니다. 공유재산 그 물품법에 따라서 기부 체납을 해야 이게 인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부 체납이 미해서 안 됐다고 지금 빨리 하라고 독촉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 마당에 동물원도 인가를 받아서 지금 영업하고 있죠.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이. 할 말이 없지. 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공원운영과 다 알고 있어요. 공원운영과에서는 지금 이거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재촉구 이러면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으면서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종합적으로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부 체납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기부 체납이 안 된 부분들은 지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부부동산 신탁에서 신탁 관리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부 체납을 받지 못하고 대신에 사용료를 8,900만 원 연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아니 그 부분을 와 시가 원래 해박서하고 다 이 과정이 기부채납 받게 되는데 이행을 되게끔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그게 신탁이라든가 그쪽을 어떤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하라고 독촉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어떤 신탁 계약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연간 사용료만 부과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공문 보낸 거. 기부 체납을 안 했을 시에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부 체납 문제는 일단은 더파크 동물원과 우리 시가 이미 인가를 할 때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 체납하는 것은 원칙적이고. 그럼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 원칙을 이제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다가와요. 이 원칙에 대해서 종료를 할 때가 그러니까 이제는요. 공유 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걸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수가 된다 하더라도 단장 기부 체납을 받지 않고도 계속 세월만 흐르고 계속 같은 대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다가 갈 때도 뭐 원칙은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원칙이 필요 없다?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잘 봤습니다. 네. 그 세월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저렇게 질의가 되고 또 답변을 하고 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6대 시의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대 의회를 거쳤습니다. 지금이 8대 의회입니다.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저걸 다 보여드린 거예요. 예, 예.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강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에는 법에 위반됐으니 벌칙이 있다. 그 다음에는 고발 조치하겠다. 그 다음에는 사용허가 취소까지 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강도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말만
그냥 페이퍼 상에만 강도를 높인 거지 정작 행동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요.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결과 부산진구 담당자 전원이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사실은 주의 처분은 큰 벌칙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는 해당 부동산에 재산권이 걸려 있어서 지금은 기부 체납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그럼 걸리기 전에 했어야죠. 부산 시민들이 기다렸던 동물원의 모습이 이제 이런 동물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동물원을 부산시가 사기로 했고 과연 그 가치가 500억 원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저희 세금 얘기를 다루는 거니까 네. 돈 얘기로 넘어오면 네. 또 그런 게 남잖아요. 네. 또 그 가치를 알려면 당연히 동물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부산시에 물어봤을 때는 민간 기업이니 부산시가 권한이 없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인수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네. 검증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의원님, 부산시가 지금은 그럼 알고 있겠죠? 지금은? 지금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이요. 어떤 보고서가 틀린 것이냐. 이건 그냥 동물원, 수상한 동물원 내부적으로. 참 희한한 일이 많네요. 네. 불법으로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것도 좀 하고 싶은데요. 예끼 일을 착해서 배려를 해준 건지 알면서도 배려를 해준 건지. 제가 지금까지도 단 하나의 의문이 왜입니다. 왜 부산시는 그토록 이 예산을 굳이 꼭 집행하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그 이유는 도대체 왜 무엇일까?